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을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에서는 이 말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 역시 똑같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격언을 경매에서 지키고 있는데요. 8월 19일과 9월 31일 낙찰받은 부동산 모두 상가입니다. 단 주식보다 큰 레버리지, 즉 대출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공포나 무관심 속에 살 수 없는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그 타이밍인 건 경험 있는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물건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2024 타경 69062, 2024 타경 69932, 2024 타경 110457입니다. 먼저 2024 타경 69062입니다. 해당 물건은 성남 태평동의 정맥 프린스텔이라는 상가 건물에 위치한 지하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24평으로 9개 호실로 쪼개 놓았지만 일괄 매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즉 지하 1층 전체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감정가는 1억 2,960만원이며 10월 20일 1회 유찰되어 나와 9,072만원으로 시작됩니다. 현재 지하는 이용 가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주기보다는 직접 이 공간을 사용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훌륭한 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근에 제가 하려고 한 사업 아이템을 이미 한 곳이 있어서 상도덕상 안 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가는 아마 10월 20일에도 유찰이 되어 2회 유찰 시에 시작하는 감정가의 49%부터 진짜 승부일 것 같습니다. 6,350만원에 24평 공간이면 크게 벌지 않아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테니까요. 이런 건물의 컨디션이면 보통 지하에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해당 건물에는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가의 진가는 몇 년 뒤에 시작되는데요. 이 상가가 위치한 신흥동은 현재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두 곳도 아니고 무려 7곳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상가는 그런 재개발 현장의 가운데 있어 차후에 임차 수요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해당 상가 지역도 잠재적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일은 없는데요. 임차인인 조땡땡씨는 임대차 기간이 2016년 12월 15일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원을 계약했다고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지옥션 조사에 따르면 해당 건물 관리인과 면담한 결과 10년 가까이 공실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했다고 써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가격이 더 내려가면 대출은 힘들 수도 있는데요. 1억 이하의 부동산 대출은 은행에서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미납된 관리비 금액이 크다면 조금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하려고 한 아이템이 근처에 없었다면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 69932입니다. 해당 물건 또한 성남에 위치한 물건인데요.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식의 상가입니다. 위에는 317개의 오피스텔이 있고 1층과 3층은 상가로 이루어진 구조입니다.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있는데요. 임차인인 김땡땡씨는 2020년 11월 23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20만원으로 계약했으며 최근 권리신고를 통해 2천만원에 230만원이라고 신고를 하였고 임차기간은 2026년 2월까지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는 따로 없었는데요. 배당 요구가 없다는 것은 현재 임차 조건이 맞는다면 특별히 나갈 의사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지옥션 측의 임차인 현황으로는 마치 4천만원에 45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냥 2천만원에 230만원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월세가 450만원이라면 수익률은 12.9%에 달할 것이고 230만원이라면 6.64%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6.64%도 훌륭하긴 합니다만 모두가 관심 없는 상가를 두고 6%대의 수익을 노리면 조금 아쉽겠죠. 해당 물건은 8호선 남위례역 100m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상가입니다. 거기에 차후에 들어서는 위례선과도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은 물론 위례역 푸르지오 5단지, 6단지 그리고 힐스테이트 위례 입주민들까지 지나가는 동산이어서 공실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2회 유찰된 가격으로도 저렴한 편이지만 1회 유찰이 더 돼서 3억 중반대에 입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상가가 인기가 없는 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년 전이었으면 1회 유찰되고 6억 초중반대에 낙찰받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물건은 2024 타경 110457입니다. 이 물건은 상가가 아닌 오피스텔인데요. 평촌의 랜드마크인 평촌 아크로타워입니다. 해당 물건은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 사이에 있으며 안양시청과 평촌중앙공원 사이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지도상 보시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입지인데요.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등기부를 보면 인수하는 것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물건은 약 20평짜리 오피스텔로 투룸으로 보여지고 총 42층 중 35층이므로 꽤 고층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동일평형 호가는 3억 5천만 원인데요. 실거래가로는 3억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로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1회 유찰된 2억 8,720만 원을 받는다면 4.4% 취득세를 제외하고도 5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거래량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되는 건데요. 매월 한 건에서 4건 이상의 실거래가 기록될 정도로 꽤나 활발하게 거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번 회차인 10월 28일에 낙찰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나 아파트가 아닌 물건이어도 월세를 받거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경매 물건들이 있다는 것은 내일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경매 시장이 몇 년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면서 고가의 아파트가 아닌 이상 괜찮은 아파트이면서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들은 정말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관심을 안 가는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차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면 오늘 소개한 물건들도 가치가 같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가의 공실 리스크나 비아파트로서의 매매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건데요. 97 대책 이후 빌라와 아파트는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면서 향후 가치를 올리게 될 수 있는 비주거로도 소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매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하려는 분들이나 무주택인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보입니다. 그 증거로 제 영상의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조회수와 저와 함께 지지옥션 공구를 같이 하고 있는 채팅방들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파트는 경매에 나온다 한들 내가 원하는 로얄동과 로얄호수가 아닐 확률이 높고 이마저도 경쟁률이 높아 부동산에 올라온 금매 가격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전 매매는 경매로 통해서 하려다가 계속되는 폐찰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 실정인데요. 차라리 지금 같은 시기에는 부동산에 직접 가서 사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하고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장기로 묵혀주던 단기 매매를 하던 본인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차익 실현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묵혀두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가를 통해 차익 실현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보통 상태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강남은 4%, 그 외 서울은 5%, 수도권은 6% 정도 되면 거래가 되는 수익률이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은 제가 올린 영상들에서 상가들은 저 수익률의 2배 이상이 넘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가능합니다. 차후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서 앞서 말한 4에서 6% 수익률보다 1, 2%만 더 높여서 즉 상가 가격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판다면 내가 경매로 얻은 가격보다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대출 원리금은 월세로 내면서 남은 금액은 내가 챙기고 차후에는 시세 차익까지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8월과 9월 연달아 입찰에 낙찰을 받은 것이 상가인 이유입니다. 또 이번 달에 10월에도 입찰 예정인데요. 그건 역시 상가입니다. 계속해서 인기가 없겠지만 저는 상가 조회수를 올라갈 때까지 상가의 입찰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이나 여건이 바뀐다면 저는 또 다른 부동산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는 상가와 재개발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상황에 맞고 소액의 투자가 가능한 경매 물건들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